마지막 발표 두 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두 개 주제는 그 마음챙김 연구의 국내와 국외의 각각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30분씩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아마 하실 것 같고 30분 전후씩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김재성 교수님 국내 현황에 대해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안 했어야 우리가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욕심을 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하다가 이거는 진짜 논문을 진짜 제대로 쓸 만한 그 일인데 앞에 것들은 이제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이나 제가 경험했던 걸 설명드리니까 편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많은 일을 보따리 풀고서 그냥 알아서들 소화하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읽으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만 약간 보고서 진짜 연구를 할 경우에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연구하면 좋은가에 대한 약간의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명상의학회, 대한명상의학회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또 구본훈 선생님도 명상의학회에서 또 소속돼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활발하게 또 명상을 의료적으로 연구를 하시니까 혹시 그런 논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셨는지 아무도 논문을 안 보내오셔서 저 혼자 검색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제대로 정리한다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찾아가지고 더 정리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쭉 펼쳐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길게 안 하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날 이제 공개해드렸던 이게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학계의 연구는 누가 주로 했는가, 뭐 누가 주로 했는지 여기 그냥 나옵니다. 김재성, 김준호, 임승택, 정준영, 조준호. 5명이 지금 대부분 뭐 또 있겠죠. 여기에 지금 뭐 좀 비교 연구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먼저 나왔네. 제가 요건 나중에 보고요. 불교학 문헌 연구 쪽에서는 제가 연구한 거 주로 2000년 이후에 20년 안에 순간에 대해서 보파불교 수행도론, 청정도론 구사론, 그다음에 오종신간 초기불교에서의 위치, 그다음에 김준호 박사가 초기불교 욕망론과 선, 초기불전에 나타난 붓다와 선정, 남북전 서술양상에 따른 사념초의 위상, 초기불교 선정서의 체계에 관한 연구로 학위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사띠 논쟁의 공과해가지고 불교학 리뷰에다가 이전에 저하고 임승택 선생하고 조준호 선생하고 주로 사띠에 대한 그 일종의 논쟁을 했습니다. 윗바사나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사띠는 어떤 의미냐,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서로 한 몇 년간 논쟁을 벌였던 얘기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해놓고 공도 있지만은 과도 있다. 왜 철학적인 얘기는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 연구 중에서 이 마지막은 리뷰 연구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간단히 말하면은 윗바사나를 미얀마에서 했기 때문에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미얀마의 찰나 산매에 의한 순수 윗바사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임스태 교수님은 이제 초선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윗바사나가 가능하다는 게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준호 박사는 이제 제 4선을 이루고 나야 제대로 윗바사나가 된다는 입장이어서 4선정에서부터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뭐 각자가 뭐 그렇게 주장하고 말았죠. 뭐 무슨
학자들의 각자의 연구가 뭐 통일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저대로 주성문헌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은 두 분대로 입각해서 그 보는 관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승택 교수가 지금 경복대 교수가 초기경전에 나타난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의 쓰임, 선정 문제에 대한 고찰, 사마타 윗바사나 관계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글을 썼어요. 첫 번째 선정의 의의와 위상, 여기에서 이제 그런 글을 썼죠. 윗바사나를 하면 첫 번째 선정은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선정의 의미가 5개가 가라앉은 겁니다. 5가지 덮개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4년초의 심리적 지평, 이제 5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쓴 논문. 그 다음에 마하사티파타나 수탄타 수행관. 이거는 이미 2002년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책으로 나왔지만 대념 추경 수행의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임승택 선생, 저, 그다음 일중 스님, 그 다음에 미산 스님 이렇게 넷이서 한 꼭지씩 맡아갖고 쓴 것 중에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윗달가 개념의 수행론적 의의에 대한 고찰. 윗달가가 초선에 나타나는 일으킨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싹디 개념의 현대적 해석 양상에 대한 재검토인데 요 임승택 교수의 요 마지막 논문은 아마 현대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했는데 임 교수님은 마음 지킴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마음 지킴이 안반 수의경 할 때 아나파나사티를 한문으로 안반 수의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아나파나를 안반으로 음사하고 그다음에 사티는 수의 이게 뜻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해가지고 그리고 사티에는 문지기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임시택 교수가 계속 마음 지킴으로 열심히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혼자 쓰고 있어서 잘 쓰시라고 하고 임승택 교수님의 마음 지킴은 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문지기로서 잘 지킨다. 뭐 얼마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프로텍트한다, 번뇌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있지만은 뭐 언어라는 것은 혼자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별로 의아감은 없습니다. 마음 지킨다는 거. 새긴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정준영 서울대 교수가 최근에 쓴 논문이고요. 이거는 2003년도 대념 추경에 보이는 수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쓰임, 의미와 쓰임, 대념 추경에 나타나는 심념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뭐 재작년에 아마 이 정민선 이분이 쓴 뭐 논문에 대해서 공동 저자를 올려온 것 같은데 초기 불교 수행의 불안 제거 연구, 우따자와 마음 챙김의 제한적 상호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자기 나름대로 뭐 윗바사나를 이미 마하시 방식으로 했고 스리랑카에서 유학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한국에 와서 명상학 그 주임 교수를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초기 경전과 윗바사나를 같이 연구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임승택 교수도 마찬가지고 정진영 교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전부 다 미얀마에 가서 수행했고 임 교수님은 이제 요가 쪽으로 또 전공을 해서 요가와 관련된 연구들도 좀 한 것이 있고 저는 남방 아비달마 그다음 북방 아비달마를 좀 비교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직 그리고 새로운 학자들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김준호 박사가 이제 부산대에서 박사 논문 쓰면서 기본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구에 동참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준호 교수가 직관의 문제로 2000년에 처음으로 글을 썼고 사선에 의거해야 윗바사나가 된다. 그리고 마음 챙김, 사띠를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을 했죠. 수동적인 주의 집중이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수동적이라는 말이 왜 쓰였냐 하니까는 이제 사선정에서 우백과 사띠, 파리수티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띠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아닌 것 같다고 사띠가 아따삐하고 결합돼 가지고 정진을 열심히 하면서 사띠를 지녀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근데 수동적이라는 의미로 쓰시는 그 쓰는 맥락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띠는 굉장히 민첩한, 사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작용이 활발하게 이게 작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의 연구에서 탈동일시하고 이제 사띠를 결합시키면서 사고나 감정을 나의 사고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고 디테치된 그다음에 이제 탈동일시하는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띠는 대상을 우리가 사티파타나 개념 설명드릴 때 제가 어, 오파인타 스님이 대상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탈동시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집착이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하지만은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반응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거죠. 이걸 탈동이시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여 관찰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게이지드 뭐 관찰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삿대를 두는 거지 삶을 거리를 두고 마치 불난 집에 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삿대를 하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삿대만 하고 있고 말할 때는 삿대 없이 말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삿대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 분명한 암, 삼파자나가 작동하듯이 삼파자나가 있으면 삿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선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사선정의 삿대는 가장 정화된 삿대입니다. 그래서 우페카에 의해서 정화됐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한 삿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선정을 이룬 분들이 이 삿대의 힘을 전생의 기억으로 기울이고 또는 뭐 천안통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삿대의 힘을 이렇게 기울여서 신통력이 일어나는 쪽으로 신통력의 특별한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이걸 쓰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민첩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어떤 번뇌도 물들지 않는 그러한 활발한 삿대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이분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화두선 전통가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이제 선정수행의 제문제를 본다 해가지고 조준호 박사님은 또 청하스님 밑에서 수행을 또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뭘 한다고 할 때 자기의 과거의 이 경험들이나 자기가 바라는 지향점들이 연구에 이렇게 어차피 스며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청화 스님이 선정을 강조하시고 또 청화 스님은 뭐 생전에 사선정 그다음에 신통력도 있으시고 더 깊은 선정까지 들어가셨다라고 당신도 얘기하셨고 법문도 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보이는 그런 천안통과 같은 능력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정을 중시하는 그 맥락은 이해를 했는데 초기 불교에서도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하고서 논쟁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또 요가와 윗바사나의 사띠, 그러니까 요가와 윗바사나의 스무르띠니까 아마 여기서 윗바사나의 스무르띠 사띠인지 요가의 스무르띠와 윗바사나의 사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어서 심리치료의 중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논문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논문들 잘 읽기가 싫어요. 맨날 동어반복식으로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다 그 속내를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새로 쓰는 논문들 다 읽기 싫은데 언젠가 읽어야겠죠. 읽고서 또 똑같은 소리 하면 똑같은 소리 한다고 평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나서 학자들이 우리 나이들이 다 비슷하니까 이제 50대 말 뭐 이런 정도의 나이니까 같이 20년 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근데 역시 다 검색해 보니까 윗바사나, 사마타, 그다음에 마음 챙김, 뭐 사념처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주로 초기 불교 영역에서는 아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새로운 젊은 학자들이 좀 이것 말고도 논문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젊은 학자들의 논문도 있고 다른 학자들의 논문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들만 그냥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테라와다의 또는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만 다룬 게 아니라 유가사지론 또는 이은주 선생의 공성하고 연결시킨 윗바사나 명상. 이은주 선생님은 다른 철학 상담 쪽에 또 하시고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명상 그 연구를 또 했기 때문에 본인도 윗바사나를 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논문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경 스님은 윗바사나와 가나선이라는 글을 썼고 인경 스님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윗바사나를 해도 가나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윗바사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윗바사나는 좀 약하다. 깨닫는 데는 가나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챙김을 싫어하셔서 저하고 신문지상에서 두세 번 논쟁을 하면서 마음 챙길 일 없다. 우리는 챙기는 게 아니라 너 보따리를 풀어놔야지 보따리를 챙기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뭐 보따리 챙기는 게 아니다. 정신 차리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말로는 기즈키라고 해요. 기요츠게 하면 우리말로 차렷이거든요. 정신 차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음,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있음 이런 뜻으로 일본어로는 사띠를 번역을 했어요. 제가 마음 챙겨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하려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말로. 그래서 그냥 기즈키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웨어니스나 노팅 한다는 말의 의미를 쓰는데 어쨌든 뭐 우리말로 마음 챙긴다라는 말이 챙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집착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 순간순간에 포착을 하고 딱 챙겨서 거기에 속지 않는, 그 다음에 탐진치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경험, 몸의 경험, 그 다음에 감각의, 느낌의 경험, 그 다음에 마음의 다양한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법념체에서 나오는 5가지 범주의 이런 경험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그리고 마음은 정화돼 나가면서 점점 이제 깨달음 쪽으로 가는 그러한 수행이 이제 윗바사나지. 또 어떤 분들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윗바사나가 한물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윗바사나는 한물 가지 않고 여전히 동남아에서 하고 있고 뭐 이제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보면은 작년에 연구 성과가 1300건, 아메리칸 마인드풀리스 암나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이라서 공개된 그냥 데이터에 의하면 1300건 이상 더 또 연구가 되고, 물론 그 연구 안에는 마인드풀리스 셀프 컴패션, 마음챙김, 자기 연민, 자기 자비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여전히 마음챙김은 뜨거운 연구 주제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연구 주제로 서양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할 일은 많이 있다. 이렇게 가나선하고 연구하는 것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앞으로 가나선 수행, 제가 이제 미산 스님하고 오래전부터 가나선 정진을 하시고 또 윗바사나나 호흡 명상도 하셨기 때문에 가나선 수행에서 경험되는 수행의 단계들이 과연 초기 불교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가나선도 닦아보고 초기 불교도 이해하고 또 사마타나 윗바사나도 해본 분들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산사 내려가서 그 한산사에 계신 스님 이름이 얼굴만 생각이 나네. 어쨌든 문경 한산사에 내려가서 스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초기 불교의 사마타 수행의 3매의 단계에 대해서 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영역도 남아 있다. 비교 연구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미산 스님 앞으로 더 연구하실 영역하고도 연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뭐 생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더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남아 있고, 뭐 아까 말씀에 그 파옥 수행한 분들, 선정 체험한 분들의 여러 가지 뇌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연구들과 더불어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이제 그걸 현상학적으로 연구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연구를 하든, 뉴로 페노메놀로지컬하게 연구를 하든, 신경 현상학적으로 연결을 더 하든, 바레라가 주장했던 그 연구 방식을 지금 우리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정의상 선생이 염, 사마타, 비발사나 이렇게 고찰을 했는데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4미타라고 이제 4미타인가요? 저게 4미타인가? 사마타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논문도 테라바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입장에서 유식이나 또는 뭐 밀교의 입장에서 또 쓴 내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써놨고요. 근데 오지연 선생이 이제 천태 해사의 재범 무쟁 삼매 본문, 천태대사의 제자죠. 해사는 천태지의의 천태학의 해사에서 해사가 쓴 재범 무쟁 삼매 본문에 나타난 선바라밀, 그다음에 산염초간에 대한 비교 연구, 이것도 좀 더 연구돼야 될 분야 아닌가. 뭐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렇게 크게 논문이 없으니까. 또 어쨌든 천태대사가 쓰고 있는 천태학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법이 인도 불교의 맥락이 중국화되기 되는 과정에 그 어떤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인도 불교의 냄새도 나면서 중국화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선불교하고 어떻게 이게 또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중국 불교 내에서의 연구와 이것이 본래 인도적인 맥락에서의 윗바사나나 산염초간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담아봤습니다. 산염초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학제적인 연구는 뭐 제가 불교명상 심리치료의 응용에 대한 연구나 김종수 대념초경과 MBSR 비교한 연구, 그 다음에 김종수 선생의 MBSR과 초기불교 경전적 기반 연구, 그 다음에 김정호 교수님의 구조주의 심리학과 산염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안양규 교수가 MBSR의 개발에 불교의 영향, 불교 명상의 의학적 적용, 그 다음에 안영 우리 교수님께서 마음챙김과 자기기억성의 연관성, 구제프 사상과 윗바사나 비교 연구, 그 다음에 정준현 박성현 교수님이 한 초기불교 사띠와 현대심리학 마음챙김 연구,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경 교수님이 불교 명상과 서양의 MBCT, 명상인지치료를 번역한 MBCT하고의 관계에 대한 예전의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브라이언 소머스라고 우리 서광 스님이 그 MBCT에 미친 대념초경의 영향, 불교 교학의 공헌 탐구해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찾아만 놨습니다. 뭘 쓰셨는가 한번 들여다볼 요량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서양에 전해진 MB 프로그램의 아버지격인 MBSR과 그 다음에 그 동생이나 아들격인 MBCT가 어떻게 불교 명상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한 연구들이 우리 학계에서 좀 나왔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 좀 어느 정도 연구한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스님께서 맡으시기로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서양 연구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챙김 연구 척도 전에 요 앞에 제가 아까 따오다가 잘못 따온 거 이게 MB 요 논문들이죠. 요 논문들을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네. 제대로 됐네요. 이제 MBI,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인터벤션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마음챙김 척도 연구한 게 이렇게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척도로 응용되는 게 우리 운용위원이신 박성현 교수님 서울대 2006년도에 개발한 마음챙김 척도가 최근의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척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뭐 요거보다 더
고은미 선생의 척도도 있고 하지만 박정현 교수님의 척도 뭐 이거 말고 또 척도가 몇 개 더 있죠. 마음챙김 척도가만 해도 꽤 이거야 2배, 3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메타 연구, 메타 연구가 이제 최근께 길경미 이하 심리적 기제로서 마음챙김 국내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구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153개 뒤에 약간 이건 정리해봤습니다. 김잔디 김정우 선생 교수님의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박민지 선생의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박상민 마음챙김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양영필 이분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 관련 연구 동향 2010년도 이전까지, 그다음에 조희연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성 메타 분석,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 분석을 봐야 이제 이것들을 다 제대로 보고 여기 안에 인용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을 좀 보면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나 혼합 연구, 질적 연구에서는 박성현 교수님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박성현, 그 다음에 위산 스님하고 같이 해서 이때 자해 명상은 아마 하트 스마일 명상 이지요 스님? 네. 예. 네, 하트 스마일 명상에 대해서 이게 혼합 연구를 한 거, 양적 질적 연구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영 교수님하고 최근에 낸 게 2년, 3년 전에 박성현 교수님이 마음챙김 수행자 일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 붙들면서 노무를 향해 가는 마음챙김 살기 이런 제목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에서 서혜석 박사가 윗바사나 장기 수행자의 자기 변화 경험 내용과 자기 변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여기 한 10명 정도 이제 질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논문들이 있다 해서 그냥 쭉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뭐 정리도 한 것도 아니고 가져온 거죠.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근데 다 2000년 이후에 다 2010년도 이후에요. 2017, 15, 2009, 요거는 2020년, 요건 2013년, 18년, 17년, 15년, 12년 다 오래된 논문들이 아닙니다. 2010년 논문도 있고 최근에 꽤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연구로서 뭐 그냥 양적 질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이건 참 양적 연구겠네요. 김정우 교수님의 이 논문. 그 다음 명상과 마음챙김의 이해라든지 윗바사나 명상에 대한 박세영 교수님 논문, 그 다음에 안희영 교수님의 이런 마음챙김 혁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우섭 선생의 마음챙김 담론의 전개 맥락과 과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조금 내용을 들어보고 했더니 5년간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게 검색해서 보니까 153건이 310편을 추출해 가지고 반 정도 153편으로 이제 메타 분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챙김과 관련 요인 간 인과성을 다룬 연구, 마음챙김 증진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했다. 두 가지. 그래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연구가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웰빙의 연구, 행복에 대한 연구, 인지적 심리적 유연성 연구, 공감에 대한 연구, 공감 증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정서 조절 효과 있다는 연구, 사회 불안, 발표 불안, 화병 증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나 웰빙 쪽은 이제 좀 긍정 심리학적인 분야하고 밑에 사회 불안 쪽은 약간 이상심리 쪽의 연구들이 좀 진행됐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두통,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증상 완화 연구들이 있고, 이런 연구들은 서양에서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들을 시도해가지고 성과들이 나온 게 있다는 그런 연구 성과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을 증진시키는 선행 요인들에 있어서 중재적 접근법에 명상을 기반한 접근, 이때 명상이라고 하면은 명상 여기 지금 이제 스님, 미산 스님, 박성현, 성승영 요 내용을 그냥 명상을 기반한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트 스마일 이제 일종의 자비 명상 쪽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명상인지가 애매해져요. 명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챙김 명상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걸러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명상을 했느냐 분명하게 연구를 할 때는 밝혀야만 되는 게 이제 뭐 상식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 예컨대 위파사나 했다 그러면 위파사나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뭐 MBSR 방식으로 했는지, 또는 뭐 마하시 방식으로 했는지, 또는 고엔카 방식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파욱식의 사마타 위파사나를 했는지를 가지고서 연구하는 것이 좀 정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 스마트폰, ADHD, 뭐 인구 통각적 특성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별로 양이 없어서 크게 핵심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변인과의 영향 관계로는 독립변인으로 본 논문이 제일 많고, 마음 챙김을 종속 변인으로 본 거, 매개 변인, 조절 변인, 조절과 매개를 함께 본 논문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 변인으로 본 논문들이 제일 많다. 30% 정도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성윤 교수님의 마음챙김 척도가 55편으로 가장 많고, 한국판 오요인이 27편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형 마음챙김 양육 질문지에서 마음챙김 척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척도를 사용한 양적인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명상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학적 단계, 뭐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명상의학회,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나, 또는 생리적인 또는 그냥 뭐 우리 몸의 질병, 심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리적인 질병에 이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단계가 더 이제 요구되지 않나. 이미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왔지만은 이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명상을 어느 정도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지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좀 더 정밀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문영위원 선생님 중에서 활동하시는 명상의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거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구를 하니까 서로들 이렇게 뭐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는 서로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준다면은 보다 연구가 정밀하게 잘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문헌 연구에 대한 것도 더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제적인 연구도 당연히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적 연구도 당연히 명상의 효과가 두카 도마나스 아탕가마야, 우리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뇌가 사라진다고 하니,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들이 더 세밀한 연구 설계 아래서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부터 하던 생각인데 계속 생각만 하면서 저는 대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